안녕하세요. 보이입니다. 오늘은 편안한 분위기로 이번 추석에 개봉한 영화 베테랑에 대해서 여러분이랑 잠깐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추석 당일에 예,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예, 사실 저희 교수는 오늘 쉬지 않아요. 학생들 수시가 얼마 남지 않아서 정말 수험생들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음식이라도 꼭 잘 챙겨 드시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저는 사실 베테랑을 이번 추석에 운이 좋게 보게 됐어요. 예전에 베테랑이 1편이 있었죠. 예, 그게 유아인 배우가 나왔었는데 2015년이네요. 2015년이네요. 굉장히 오래됐네요. 지금 거의 9년이 흘러서 10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서 2편이 나온 거네요. 그 사이에도 류승환 감독님은 3편의 영화를 만드셨네요. 구남도, 밀수, 모가디슈. 저도 구남도랑 모가디슈는 봤어요. 밀수는 못 봤는데. 예. 그리고 사실 이제 류승환 감독님은 액션 영화 감독님으로 유명하죠. 원래 이제 저보다 그렇게 나이가 많진 않으세요. 예. 73년생이신데 그리고 굉장히 동안이시죠. 예. 저는 실제로 직접 보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 액션 감독님답지 않게 고운 느낌? 예. 고운 곱상한 외모. 류승환 감독님 그 동생분이 류순범 유명한 배우잖아요. 그리고 이제 류승환 감독님 데뷔작이었던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그 영화에서도 류순범 배우가 나왔었는데 형제가 참 영화에서 활약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오히려 류순범 배우는 좀 액션 영화 배우 같은 거친 느낌? 남자다운 느낌? 뭐 그런 게 있는데 류승환 감독님은 고운 느낌이었어요. 네. 류승환 감독님이 초등학교 때 치권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태권도장을 다니고 또 중학교 때부터 8mm, 예전에 8mm라는 가정용 비디오가 있었거든요. 그걸로 영화를 찍고 또 시네마테크의 영화를 볼 수 있는 저희 그 채널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시네마테크. 영화 보관소. 거기서 이제 영화를 많이 봤던 영화강이었죠. 예전에는 이제 예술 영화나 수많은 다양한 영화들이 극장을 통해서 보여지기보다 이런 시네마테크라는 공간이나 아니면 독일 문화원, 프랑스 문화원 이런 문화원의 상영을 통해서 이제 감독님들이 이제 봤었고 그러면서 이제 좀 영화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96년에 처음으로 단편 영화 변질헤드를 만들고 독립영화협의회 워크샵으로 이제 영화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저도 약간 비슷하게 독립영화 쪽에 미디액트라는 데서 영화를 처음 만들어 봤었거든요. 약간 출발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93년에 박찬욱 감독을 만나서 3인조 연출부하고 또 배우로도 나왔네요. 악기점 점원으로 출연을 했고 98년부터 이제 패싸움, 악몽, 현대인,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이게 원래 이제 4편의 단편 영화인데 이걸 이제 한 편의 장편 영화로 묶고 제목을 이제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라는 장편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독립 영화였죠. 근데 이 영화가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제가 아까 말했던 류순범 배우도 이 영화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이제 충무로의 B급 액션 영화들을 이제 카피한 다치마리. 이 영화 굉장히 웃긴데, 예. 요즘 그 돌싱 포맷? 거기에 나오는 그 볼 빨개지는 배우. 그분이 이제 재밌게 나왔었는데, 어쨌든, 그 영화 만들고, 2002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업 영화에서 피도 눈물도 없이 전도연 배우 나왔던 영화죠. 그리고 이제 아란 장품 대장정. 그리고 이제 최민식과 류순범이 주연을 맡은 주먹이 온다. 사실 이제 독립영화의 스타 감독으로 이제 출발을 해서 상업영화의 액션 영화 감독으로 자리를 잡으신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이제 베테랑 사이에 영화들을 잠깐 말했었는데 그 이전에도 액션 영화들을 꾸준히 만들어 왔죠.
피도 눈물도 없이, 그리고 뭐 아랑한 장풍 대장전, 주먹이 온다, 짝패에는 이제 류승환 감독님이 배우로도 주연으로도 출연했잖아요. 사실 이제 액션 영화를 하는 만큼 무술에 원래 좀 관심이 있으셨고 계속 이 액션 영화 쪽으로 연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액션 하나의 영화를 다 이렇게 했던 그의 영화 인생이 좀 액션 영화 인생이다. 우리가 좀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다찌마리를 다시 만들었네요. 2008년에. 그 타임리스, 이 영화는 잘 모르는 영화인 것 같고, 2010년에 부당거래, 2012년에 베를린. 여기서 약간 이제 정치나 범죄 코드도 많이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촌 좀비 만화 2014년. 그리고 베테랑 2015년. 이 영화가 대박이 났죠? 제 기억에 이 영화 천만 됐던 영화였던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유아인 배우 그리고 황정민 배우 두 배우의 연기를 볼 수 있는, 연기 대결을 볼 수 있는 너무나 뛰어난 영화였죠. 천만 넘었네요. 이 영화에 이제 나오는 이 서도철 캐릭터를 가지고 베테랑 2도 이어온 거죠. 그리고 이제 서도철만 또 나온 게 아니라 베테랑에 나왔던 그 형사들이 베테랑 2에서 같은 팀으로 쭉 이어왔어요. 9년이 흘렀는데도 변함이 없더라고요. 무술 실력이 좀 더 뛰어나지고. 어쨌든 이제 액션 영화를 이렇게 쭉 만들어 오셨고, 제가 류승환 감독을 이렇게 뭔가 존경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액션 장르에서 활약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감독님이기 때문에 굉장히 존경을 하고, 우리나라 이제 액션 영화가 많이 만들어지는 장르죠. 사실 액션 영화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상업 영화, 뭐 할리우드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장르고 수많은 영화에 이제 주요한 장르로 들어와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대중들이 좋아하고 즐기는 그런 장르기도 하고 영화의 굉장히 중요한 장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상업 영화에서 액션 영화의 위치는 굉장히 크고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부분을 이제 어떻게 보면 책임지고 있는 그런 감독이 아닐까. 저는 사실은 베테랑을 액션 영화의 기준으로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베테랑 1과 베테랑 2의 이제 액션이 어땠는가라는 부분이 이 영화를 평가하는 좀 첫 번째 기준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이제 제가 류승환 감독의 작품 이력이나 어떤 액션 영화의 감독으로서의 위치를 생각할 때 그 기준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해야 되는 부분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였고요. 제가 베테랑 2를 보고, 이게 9년 전 영화잖아요. 그 베테랑 1이 잘 기억이 안 나서 다시 봤어요. 넷플릭스에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베테랑 2를 보고 조금 아쉬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베테랑 1을 보니까 왜 그렇구나 라는 것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제 베테랑 2를 너무 재밌게 봐서, 일단 제가 말했던 그 액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베테랑과 베테랑 2의 액션의 수준은 저는 훨씬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베테랑 1에서는 조금 더 안무적이다?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액션이 실제로 막 맞고 다치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합을 짜서 이렇게 연기를 하는 건데, 그런 어떤 액션의 안무를 짰을 때 그 안무가 좀 보이는 느낌이었거든요. 이렇게 치고 박는 그 순간들을 잘 계산해서 이제 한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베테랑 2에서의 액션들은 그런 느낌이 훨씬 더 없었는데, 그게 이제 뭐 카메라의 뭐 워크라든지 뭐 콘티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배우들의 연기를 좀 더 리얼하게 살리려고 더 노력했다라는 게 저는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정혜인 배우가 베테랑 2에서 해치라는 얘기 어쨌든 역할을 맡으면서 이제 주요한 이제 빌런 캐릭터였는데, 악역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액션 연기를 많이 해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굉장히 많이 훈련하고 연습해서 정말 티가 안 나게 예, 잘했다. 그게 아마도 레슬링의 동작들을 응용한 것 같아요. 레슬링 또는 유도인데 예, 그 동작들을 응용해서 이제 컨셉을 잡아서 했는데 굉장히 잘 어울렸다. 그렇게 컨셉이 있는 무술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또 한편으로 액션을 잘 보게끔 잘 연출하게끔 했던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베테랑 1에서는 좀 마구잡이식의 싸움이라는 느낌이 이제 들고, 그리고 초반부터 음악과 함께 좀 진짜 안무적이었어요. 예, 뮤지컬 느낌도 있는 식의 그런 어떤 액션들을 펼친 게 조금 제 눈에는 이제 2가 좀 더 자연스럽고 연출이 잘 됐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베테랑 1이 사실은 그렇게까지 사랑을 많이 배운 거는 저는 아무래도 유아인 배우의 역할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태호라는 역할이었죠. 이제 재벌가의 두 번째 부인의 아들. 예. 그래서 굉장히 위태로운 어떤 그 위치에서 더 이렇게 악한 예, 그 욕심을 드러냈던 인물이죠. 이 조태호가 등장했을 때부터 굉장히 압권이었습니다. 예. 어떻게 저런 연기가 가능할까? 요즘 유아인 배우의 어떤 안 좋은 일들 생각해 보면 그래서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이제 연기가 리얼했고, 배우들은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눈빛으로 연기한다. 예, 완전 어울렸죠. 그 눈빛. 예. 그 처음에 이제 술 먹는 장면, 그리고 사무실에서 이제 폭력을 저지르는 장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서도철 형사와 이제 싸움을 하는 그 장면, 거기서 보여준 유아인 배우의 연기는 정말 압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황정민 배우도 연기를 잘하셨고, 원래 잘하시는 분이 둘 다 뭐 원래 잘하지만 예. 근데 이 두 배우가 서로 연기를 이제 잘하니까 그게 이제 더 효과가 일어나서 평소보다 더 잘한 예, 그런 인상이었습니다. 거기에 막 액션까지 가미되니까 정말 볼만했던 거죠. 오히려 서두철 역할의 황정민은 베테랑 1에서는 조금 과했어요, 연기가. 초반부를 볼 때. 근데 뭐 이게 영화적인 어떤 설정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좀 저렇게까지 안 할 것 같은데 형사님들이 그런 생각이 드는 약간 과한 표현이 있었는데, 예, 이게 유아인 배우와의 연기에서는 굉장히 황정민 배우의 눈빛이나 연기도 예, 너무나 훌륭했죠. 예, 그 부분이 이 영화가 너무 매력적으로 느끼게끔 예, 표현된 부분이라서 예, 이 두 캐릭터의 연기 예, 그것 때문에 저는 좀 이 영화가 특히 더 인기가 있다. 제가 말한 아까의 그 액션의 기준에서 봤을 때 베테랑 2는 결코 밀리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제가 이 영화 봤을 때는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베테랑 1 같은 경우에 저는 류승환 감독이 재벌가의 그 인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봐요. 네, 그게 뭐 맞든 틀리든 굉장히 구체적인 묘사였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이제 아주 큰 피해를 입은 예, 피해자, 조태호에게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이제 그 기사였잖아요. 화물트럭 기사. 그 기사와 대기업과의 이 라인. 예.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이 있는 이해가 있고,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실제 인물에 대한 관찰, 그리고 영화적인 묘사에서 어떤 적절한 캐스팅, 이런 부분들이 다 결합이 돼서 탁월한 영화가 나왔다. 예. 우리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액션 영화로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이제 나왔다. 이제 결말이 통쾌하잖아요. 예, 딱 그 재벌가 아들을 실제로 검거해서 이제 유수가 딱 나오잖아요. 이제 수사하는 그 결말까지 이제 통쾌하고 시원해서 이 영화를 좋아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베테랑 2 같은 경우에는 연쇄살인을 다루고, 그리고 지금 사이버 레카라고 하죠. 그 사이버 범죄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불어일으키는 그러한 어떤 현대의 범죄를 좀 분석해서 영화시켰다라는 면에서 시기적절하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리고 이 정혜인이 맡았던 그 캐릭터, 뭐 경찰일 때는 박선우, 그리고 뭐 사이버 그 온라인에서는 해치 뭐 이렇게 부르던 그 인물은 연쇄살인범 캐릭터였죠. 근데 연쇄살인범에 대한 영화들이 많죠. 그리고 범죄 영화에서 연쇄살인범을 이제 주인공으로 다루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 재판 영화도 그런 게 있었고, 연쇄살인범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영화에서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연쇄살인범 캐릭터만 놓고 봤을 때, 그 전에 유아인이 맡았던 어떤 재벌가의 아들과 비교해서 봤을 때, 그만큼 구체적이고 리얼한지 잘 모르겠어요. 예. 일단은 전사가 잘 안 보이죠. 예. 그 유아인 캐릭터는 아버지와 대면하는 장면에서 전사가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고, 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정신적으로 불안해하고 광적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드는지, 그게 이제 그 아버지와 식사하고 뭐 같이 있는 그 장면에서 충분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직 문화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그 두 번의 장면을 통해서 저는 다 느낄 수 있었는데, 그 정도 설명이면 충분하고, 그런데 이제 여기 베테랑 2에서의 이 박선우 해치는 지금 황정민이 이 박선우라는 인물이랑 맺게 되는 그런 어떤 형사 간의 그 동지, 동료, 이런 관계를 보여주는 부분에서는 좀 충분했지만, 그래서 신뢰했다가 또 의심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표현하는 데서는 충분했지만, 근데 이 사람이 과연 왜 연쇄살인범이 됐을까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좀 부족했죠. 오히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보여주고 그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이제 좀 황정민의 아들이 이제 학교 폭력을 당하면서 괴롭힘을 느끼는 그 상황을 이제 묘사하는데 좀 더 이제 그게 뭐 극으로 들어오는 이야기 요소긴 했지만 좀 더 집중하면서 배분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떤 시나리오를 쓰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고민이 있었을 거고, 이런 전사를 생략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서브 플롯을 좀 더 이렇게 부각시키면서 영화의 연쇄살인범을 해결하는 메인 플롯을 진행시키는, 거기에만 이렇게 서사적인 요소들을 이제 나열한 게, 배치한 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영화 이제 엔딩 타이틀까지 다 올라가면 그 해치가 탈주했다, 무기징역 받고 교도소 가는데 이제 도망쳤다라는 게 이제 나오잖아요. 제가 이 영화를 스포일러처럼 말해버렸네요. 어쨌든 이제 그게 이제 후속편을 좀 예고하는 부분이고, 그럼 후속편에 전사가 나오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은 해봤어요. 만약에 이제 계속 이 캐릭터로 후속편을 이어갈 거면 전사는 아마 거기서 보여주겠죠. 근데 우리가 연쇄살인범이 나오는 영화를 볼 때는 연쇄살인범이 왜 연쇄살인범이 됐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연쇄살인범 영화 보면 사실은 그들의 심리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그런 수사를 펼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그 과정에 동조하면서 그의 그 심리에 호기심을 느끼고,
그 심리를 이해하게 되면서 이 이야기를 푸는 어떤 즐거움을 느끼게 되고 그 영화의 의미와 가치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건데, 물론 이게 액션 영화지만 또 범죄 영화이기도 하니까 거기서 이제 연쇄살인범을 얼만큼 우리에게 이해시켰냐라는 부분이 이제 베테랑 2에서 중요했는데 그게 좀 별로 없다. 여기서 이제 좀 연쇄살인범의 매력이었던 거는 이 사람이 마치 이제 선량한 심판자 같이 법이 이제 보호해주지 못하는 어떤 영역들을 자신이 대신 이제 심판하면서 범죄자들을 그 죄값에 맞게끔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식으로 복수를 해주는 그런 정의감? 어떻게 보면 예, 그런 매력이 조금 있었던 건데 이중적인 거죠. 살인을 하면서도 정의감이 있는 사람. 근데 이제 그게 다였던 거죠. 이제 이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네. 이 사람은 왜 자신이 심판하려고 할까?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네. 물론 이제 법이 충분히 심판하지 않아서 막 억울해지더라도 내가 복수하려는 생각까지 나아가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와 관계된 직접적인 관계된 사건뿐은 어떤지 몰라도 그 부분 나온 게 아니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랑 관련 없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건들에서 복수를 하려는 그 행동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게 정의감이 있어서 이거 하나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아요. 연쇄살인범들이 이제 살인을 계속하고 싶어하는 충동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왜 만들어진 거지? 왜 보통 사람들은 없는데 그 사람들은 갖고 있지? 왜 살인을 계속하려고 하지? 그걸 위해서 왜 사는 거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자체잖아요. 그게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거지? 라는 게 사실은 사람들이 궁금한 거고 그걸 풀어주는 영화들이 연쇄살인범 영화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게 없다.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만 쓰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충분히 그 조태호처럼 좋아한다기보다 빨려 들어가고 열광하게 되는 부분이 좀 약했죠. 그에 비해서 연기만 생각했을 때 저는 제 생각보다 정혜인 배우가 연기를 열심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아까 그 액션도 잘했지만 눈빛들이 선뜻했어요. 나름 되게 이렇게 시나리오만 봤을 때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캐릭터이고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캐릭터인데 시나리오에 설명이 다 안 돼 있어서 근데도 열심히 그 캐릭터를 표현하려고 애썼다라는 게 되게 많이 보였고 연기에서도 이제 잘 드러났다고 생각을 해서 설득력이 있었던 연기 같아요. 그래서 연기는 뭐 유아인 배우랑 뭐 비교해서 부족하고 그렇게 느껴질 정도는 아니었다. 연기는 괜찮았다. 전 시나리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라기보다 이제 시나리오의 약점? 근데 아마 그걸 이제 모르진 않았을 거고, 그걸 또 계산하지도 않았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제 생각에는 속편을 노린 선택인가? 라고 추측을 해볼 뿐입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속편 안 나오면 또 아닐 거잖아요. 10년 있다 나오나?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재밌죠. 저도 재밌게 봤고 사람들도 굉장히 몰입해서 보고 저는 약간 신기했던 게 원래 이제 영화 끝나면 사람들이 뭔가 이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적인 부분이지만 압박감이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해하고 몰입하고 즐기는 거잖아요. 그 시간이 짧지 않기 때문에 이 영화도 지금 2시간 가까이 되는 영화이기 때문에 뭐 짧은 영화는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든 이 어두컴컴한 공간에 나가고 싶은 게 사람 심리라서 영화 끝나면 이 엔딩 타이틀 올라가기 전에 나간단 말이죠. 근데 안 나가더라고요. 많은 관객들이. 저도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엔딩 타이틀 재밌게 꾸며놓은 그런 요소도 있지만 그만큼 영화에 압도돼요. 그래서 재미를 못 느낄 수가 없어요. 막 너무 이제
재밌게 막 진행이 되기 때문에 숨쉴 틈 없이 압도돼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오고, 그래서 결국은 엔딩 타이틀도 보면서 약간 숨고르기를 하게 되는 예, 그런 호흡과 리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에 그 장면까지도 예, 타이틀 다음에 나오는 장면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호흡을 갖고 있어요. 그런 것도 사실 연출 실력이죠. 편집의 리듬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재밌어요. 네. 제가 약간 중요한 정보들을 말했는데 영화를 보실 분들은 보고 나서 이 영상을 보시길 바라고 예, 예, 완다고 해서 뭐 반전이 그렇게 중요한 영화는 아니거든요. 예, 더 중요한 요소들은 액션 장면에서 그 상황을 서두철 형사가 어떻게 그 액션의 장면들에서 주어지는 그 문제점, 예, 그걸 뭐라 그럴까, 임무, 예,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뚫고 나가느냐, 그 부분이 사실은 좀 더 중요한 정보거든요. 그건 영화 보시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드렸던 정보들은 물론 이 영화 이야기를 다 알고 안 보는 게 더 낫지만 이걸 안다고 해서 영화 감상이 방해되거나 뭐 몰입이 안 되거나 그런 정보는 아닙니다. 예. 애써 이렇게 설명을 해봅니다. 예, 저 아까 설명한 것처럼 류승환 감독님은 한국 액션 영화의 대표적인 감독이고 한국의 액션 영화를 지켜나가는 굉장히 몇몇 안 되는 뛰어난 감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이제 사회 드라마나 이제 범죄 영화, 예, 좀 한국형 느와르 영화 있잖아요. 거기서는 좀 활약하는 감독들이 많이 있는데 액션 그 자체에 집중해서 액션이라는 거는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무술적인 합의나 뭐 이렇게 자동차 액션이나 실제로 이제 기술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 자체를 연구해서 액션 영화를 만드는 감독들이 많지 않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감독님이고 계속해서 새로운 액션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또 그 가운데서 한국 사회의 어떤 주요한 문제들이나 한국 사회의 지금 현대 사회의 문제들이나 그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독립영화 쪽의 그 정신을 이제 유지하면서 의식 있게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라서 사실 액션과 이 사회 문제는 우리가 지금 베테랑 말했듯이 불의를 처단하고 예, 정의를 구현하는 어떤 승리의 쾌감을 주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네, 방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어울리고 의미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너무나 좋은 감독님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베테랑 2 재밌게 보셨다면 베테랑 1도 한번 다시 보시고 저는 류승환 감독님 영화 중에 좋거나 혹은 나쁘거나도 참 잘 봤었고 베테랑이 제일 좋았던 것 같네요. 예, 예, 예. 그래서 예, 올 추석 가족분들과 극장에서 베테랑 2 재밌게 보시고 베테랑 1도 집에 와서 이제 넷플릭스로 재밌게 보시면서 한국의 액션 영화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류승환 감독님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또 좋은 작품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영화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